한 30분 정도 하고. 그 부여 앞에 흐르는 강을 백마강이라 그러죠. 백마강. 백마강 노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또 왜 백마강이냐 하면 또 삼국유사식 설명이 있어요. 뭐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가 타고 온 말이 백마였는데 뭐 걔가 어떻게 해서 뭐 강 이름이 백마다. 이게 이제 삼국유사식 설명이에요. 일련의 그 민담식, 그죠? 마는요, 우리말에서, 그죠? 물이죠, 물. 장마. 장마, 그죠? 한자는, 우리말 단어는 한자하고 우리가 원래 말이 합친 게 많아요. 장마, 장은 길장자에다가 마는 우리말이에요. 그걸 또 요즘에는 장마에도 비를 붙여요, 그죠? 그래서 또 사이시원에서 장맛비로 하는데, 이건 긴 물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역전 앞이 되는 거죠, 그죠? 역전 앞. 그러니까 백마강에서 마는 강이나 물을 뜻해요. 이게. 한 백이 뭐냐, 그죠? 백제가 망한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 있는 백제 식민지, 백제 쪽에서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배를 타고 왔는데, 백강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물러갔다고 돼 있죠, 그죠? 백강 전투가 백마죠. 강을 마로 바꾸면 백마가 되죠, 그죠? 지금 역사학자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뭐, 그 금강이죠, 그게. 그죠? 금강으로 추정된다고. 이걸 뭐 추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 백이라는 단어가 이게 빛나다, 희다, 희다. 밝게 빛나다. 강은 대부분 다, 그죠? 밝게 빛나죠. 그래서 이 백마라고 하는 이 빛나는 강은 한국의 강 이름 중에 흔한 거예요, 굉장히. 다 뭐 반짝이는 강이 다 반짝이죠, 그죠? 청천이었는데 이게 또 나중에 강자를 붙여서, 그죠? 덕지 그냥 또 천이면 천이지 왜 또 강이야 또, 그죠? 참 이런 게 이제 민간 사람들이 이제 한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청천의 원 이름이 그 보살할 때 살자 써서 살수라고 했어. 유명한 살수 대첩, 그죠? 근데 이 복잡한 한자를 왜 썼을까요? 이 살자 여러분 못 쓰죠? 한자. 그지? 보살할 때 살자 써보라 그러면 못 쓰잖아. 이런 엄청난 한자를 왜 붙였을까요? 그죠? 자, 살수가 청천이 됐어요. 그럼 뭐 천하고 수는 뭐 세임치고, 그죠? 살이 청이란 뜻이잖아요. 이름을 바꿀 때는 가급적 원 뜻을 살리죠. 그죠? 갑자기 계명을 찰 때 바꾸진 않아요. 청이 뭐냐면 물이 맑고, 그죠? 맑으면 빛나죠. 그죠? 투명하게. 살수가 청천으로 변해요. 근데 발음이 살이잖아요, 살. 그죠? 살. 살. 이 살이 뭐냐면요. 한반도에서부터 저 만주 일대까지에 굉장히 흔해 빠진 강 이름이 제가 얘기했죠, 그죠? 시라무렌,
사르모론, 사르모론이라. 저기죠. 만주, 내몽고 쪽에 있는 긴 강이에요. 이 강이 길게 흘러서 이제 만주에 있는 요수, 요동반도인 요수로 흘러들은 강이에요. 이 강은 그죠. 흔히 말해서 요하 문명의 발상지의 중심이에요. 요즘 중국에서는 그걸 요하 문명이라 그럽니다. 황하 문명보다 한 2000년 정도 연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 중국에서는 그걸 갖다 황하 문명의 선문명이라 그러고 중국 문명의 아주 선문명이라 그래요. 여기 동북 공정에서 이제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이쪽을 치진 않았어요. 시라가 일본말로 빛나다 이래 되는 거 아시죠? 시로이. 그죠? 시로이 하면 희다죠. 백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시로이. 백. 시다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이게. 아침 해하고 새하고도 이게 같은 거. 우린 희다 그러고 일본은 이걸 갖다가 그죠? 시옷 받침, 시옷 발음을 쓰죠. 시라무레라는 강을 여기가 중국 요나라의 발상지인데 시라무레를 갖다가 나중에 한자로 뭐라고 붙이냐 그러면은 물수변에 누르황을 붙여요. 황수라 그래요. 황수. 제가 전에 한 번도 얘기했죠. 그죠? 누르황이 그게 노랗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죠? 그게 밝게 빛난다는 뜻이라고. 밝게 빛나는 강이라는 뜻의 한자를 만들어서 황에다가 물수변을 붙인 거죠. 산수변을. 이게 시라, 황 같은 말이죠. 그죠? 요 나라의 수도가 있던 곳이 바로 임항부라 그래. 임항부. 바로 시라무렌 강에 지금 그 위치가 구글에 가면 파림좌기라고 이렇게 그 몽고식 이름이에요. 좌기라는 건 왼쪽 깃발이라는 뜻인데 유목민족들은요 깃발을 가지고 이제 그 부족의 상징을 뜻해요. 이 깃발이요. 그 다음에 그죠? 깃발 안에서 이제 또 집안을 나타낼 때는 화살 촉으로. 요게 그죠? 족자인데 촉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화살 있으면 여기다가 빨간 천으로 3번을 묶으면 이거는 김씨가 되고 이제 그걸로서 구분하는 게 바로 이제 족이에요. 족. 그래서 무슨 족? 화살 촉을 갖고 그죠? 이걸 왜 그러냐면 사냥 나가서 같이 공동 사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활 꽂은 거 보고 이제 저 사냥감은 우리 집안에서 쏘았다. 그래서 이제 사냥감 분배할 때 같이 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집 집안에서 뭐 화살 2대가 꽂혔고 노루에 우리가 3대가 꽂혔다. 그랬을 때는 어느 화살이 나중에 치명타가 됐느냐 갖고 이제 또 배분 비율을 자동차 사고처럼 뭐 4대 6 나누고 그래요. 이게. 이게 바로 깃발. 그래서 이제 파림작이라고 하는 데인데 좀 이따가 한번 구글로 보죠. 임항부란 말은 황수의 근처에 있는 임했다. 그죠? 이제 도시란 이 왕궁이에요. 요 나라에.
시라 하나 사르르 하나 하는 것은 몽고 말이냐 뭐 여진 말이냐 뭐 거란 말이냐 차이예요. 그거는 그 말은 우리말하고도 같죠. 그죠? 그럼 청천강 살수의 원 우리말 이름이 뭐였겠어요? 뭐 그냥 약간 방언을 치면 사르모론이겠죠. 그죠? 시라무렌이겠죠. 시라무렌강이 청천강이에요. 근데 저 북방의 만주에 가면 이 강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이게 뭐냐면 사실은 보통 명사죠. 옛날 사람들은 한 동네에서만 살기 때문에 지네 강 동네 뭐 그냥 그 뭐 백강, 흰강, 빛나는 강, 뭐 시라무렌 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시라무렌 강이 이제 큰 강인데 같은 이름을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죠. 그럼 청천강까지도 시라무렌이라 했을 수도 있고 사르모렌이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나중에 뭐 살, 시옷의 리얼 그죠? 뭐 스르라 할 수도 있죠 그죠? 백마강도 사실은 따지면 그죠? 이 사르가 시르나 요게 백으로 변하기도 하고 맑을 청으로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천이 되기도 하고 여기는 백마, 말마자에서 백강이 되기도 하고 다 같은 이름이죠. 그죠? 그것이 어디서 들수 있냐면 저기 한번 볼까요? 불 안 꺼도 되지? 그러면 안 잡히나? 이 강이 이제 시라무렌 강이에요. 이렇게 흘러가요. 요 밑에 이렇게 츠펑시라고 돼 있죠. 그죠? 그게 적봉시예요. 이게. 적도 마찬가지로요. 고대인들은요, 동상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칼라 개념이 아닙니다. 서양에 가면 홍해라고 있죠. 홍해. 그죠? 레드시. 홍해가 바닷물이 붉어서 레드가 아니에요. 밝아서 레드예요. 옛날 사람들이 표현하는 보통 색깔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색깔,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이 다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굉장히 후대의 일입니다. 색깔에 대해서 정의된 거는. 레드시도 뭐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서양 사람이 쓴 책이 나왔어요. 왜 그 밝은 바다를 홍해라고 했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옛날 사람들은 레드가 우리가 아는 그 레드가 아니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자들이 지금도요, 어느 별이요, 옛날 기록에 보면은 한자로 말하면 블루했다고 돼요. 그 별이 푸르게 빛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별이 지금 보면 약간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그 별이 아니고 딴 별이다 그러는데 그 블루라고 하는 것은 밝게 빛난다는 샤이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문학자들 사이에는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데 그 천문학자들은 이 사실 이제 요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옛날 사람들의 색깔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죠? 적봉이라는 것도요, 이게 붓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봉우리에 화강암으로 되어 있거나 빛나는 그 인수봉이나 북악산 뒤에 그 바위죠, 그죠? 그런 바위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빛난다 해서 적봉시라 그래요. 이걸 갖다 다시 또 여기서 나온 그 출토물 가지고 이제 그걸 홍산문화라 그래요. 홍산. 붉을 홍. 적과 홍이 이제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홍산문화라고 하는데, 이 홍산문화가 한번 보세요. 왜? 응? 아이씨. 홍산문화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걸작품인데 이게 홍산문화 출토품에서 옥으로 만든 용이에요. 옥용. 용이 이게 나오는 바람에 원래 용하면 중국 문명의 그죠? 나름 그거잖아요, 그죠? 중국은 뭐 브루스리, 예? 또 드래곤, 예? 예? 뭐 하여튼 뭐 맹룡과강, 예? 중국이 굉장히 용을 좋아하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의 이 출발지가 지금 말하는 황하 문명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한동안 용이 아니다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죠? 용이다. 이제 결론은 났어요. 났는데 그러면 용이 왜 중국은요 원래 산해관 바깥쪽요 만주 쪽은 저거가 아니라 생각해요 원래. 근데 이거는 그죠? 저기 아까 말한 적봉시 저 만주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이제 중국이 그래서 동북공정을 서두르는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적봉시에서 나왔다고 돼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요하 문명인데요. 우리나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만주족이나 다 그쪽 모든 민족의 이 기본 문명의 발상지가 이 일대입니다. 이 일대입니다. 바로 요 일대입니다. 요 일대고요. 아까 말한 그 임항부 그죠? 임항부가 이쯤에 있어요. 약간 위에. 지금 다 출토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요동반도인데 이렇게가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은 진앙다운데 이쯤 베이징 여기는 저거가 아니에요. 이 적봉시죠. 요 위에 있는 임항부가 이쯤 되는데요.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길 뭐라 부르냐면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이 지역을 갖다가 서안평이라고 불렀어요. 고구려 때 모본왕이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서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류 학자들은 서안평은 신의주라고 하고 있어요. 이상한 출토문에 안자 하나 나왔다고. 그 진짜 웃기는 그건 사기꾼 같은 얘기인데 중국 사서에 서안평이 여기라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나라 때 왕망은 이걸 북안평이라고 불렀어요. 서안평이 이 일대예요. 바로 바림자기 근처. 여기 적봉시. 이게 이제 요하 문명의 발상지인데 여기 있는 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강이 시라무렌이란 말이에요. 이 강이. 청천강도 시라무렌이란 말이에요. 측펑시. 여기가 임항부. 청천강 이거죠. 그죠? 이 살수. 백마강도 살수죠. 따지면.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서안평을 고구려가 여기를 점령함으로써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여기를 보급로를 끊음으로써 낙랑군의 후방 교통로를 끊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사서에도 없고 서안평을 차지한 이유에 대해서 낙랑의 후방 보급로를 끊었다는 건 현대학자의 그냥 지추정입니다. 사서엔 그런 말도 없고 여기를 끊으니까 이제 못 온다 이거죠. 지 딴에는 또 그럴싸하게 갖다 붙인 거죠. 그죠? 낙랑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평양, 그죠? 낙랑이 여기 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낙랑이 계속 여기 있게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요. 북한이 평양 때문에 수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조선 문명의 나름 발상지에 위치해 있다는 그 아우라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평양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조양시라고 있어요. 우리가 조양시 쪽이 차오양이라고 안산시 이쪽이죠. 여기 요양시 라오양 여기 이쪽 안산시 위입니다. 여기가 왕금성이고 평양이에요. 평양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고조선 쪽, 그죠? 조선이라고 하는 쪽에서 갈래는 이거랑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 문명 중에서, 문화 중에서, 그죠? 이쪽에서 주로 활가하던 사람들이 선비고, 흉노고, 이제 거란이죠. 이쪽이, 그죠? 이쪽은 좀 농경 쪽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기 산이 많고, 여기입니다, 여기. 위만 조선 때 쳐들어왔다는 데는 여기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왕금성이 궁금했는데, 여기에요, 그냥. 여기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갈래가 다르지만, 크게 보면 이게 요하 문명이죠. 시라무렌 강은, 그죠? 저 위에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첩, 그죠? 여기. 이 강 이름이 사르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수고. 이게. 청나라가요. 근데 사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밝게 빛난다는 뜻인데, 그래서 백으로 쓸 수도 있고, 물이 맑다 해서 청을 쓸 수도 있는데, 그죠? 이 사르란 말이 그 선비족 있죠, 그죠? 선비족 앞에 옛날 한나라 때 흉노가 굉장히 강성했죠. 흉노가, 그죠? 흉노가 강성했었는데, 여기에 차오양 조양시라고 있어요, 그죠? 조양시, 차오양. 차오양시를 갖다가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용성이라고 불렀어요. 이 자료에 나옵니다. 제 주장도 아니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차오양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5, 6천 년 전 홍산문화 유적이 발견되었다. 버들유성이라고 역사에 처음 등장한다 그랬죠, 그죠? 이 버들유가 뭐냐면 선비족 장군들, 그죠? 버들이라 그런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죠? 여기가 버들성이에요. 여기가 이 성이, 그죠?
좌우양.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 좌우양. 이게 용성이라고 한 것은 중국 기록에 있어요. 유성이라 부르고, 여기 보면 유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버들 유자, 유성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 구원하다. 여기 안 나오나? 여기는 없네요. 딴 자리에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용성이라 그러는데, 이 용자가요, 용용자가 아니고, 용용자 위에다가 이렇게 풀초변을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풀초변. 감히 용하고 다른 글자 써놨는데,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용이라는 발음이 원래 중국 상고 한어에서는 불옹이라고 한다 그랬죠. 불옹. 불옹이 축약돼서 용으로 변했다고. 미열이 남아서. 이게 불옹성이에요. 옛날 발음이. 사마천사기에 보면, 그죠? 풀초면 밑에 용용자에서 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용성이라 했는데, 그 불옹이라고 발음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죠? 흉노 아시죠? 흉노죠, 그죠? 흉노의 원 발음이 불옹노라 그러고, 불옹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양의 언어학자들, 상고 한어를 연구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프랑스나 유럽의 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옹나라 그랬다, 흉노가. 그래서, 그죠? 흉노라는 명칭이 어떻게 생겼냐면, 흉자는 흉하다는 뜻 써있지만요, 흉노족이 이 좌우양실을 갖다 차지하면서 세력이 커지면서 이 일대 사람 흡수하면서 우리가 불옹나다, 불옹성을 칼거하는 세력이다 이런 뜻이죠. 그 흉노의 노자하고요, 나자라 발음하는 지금 고구려의 그 오부족이 노자 붙죠. 오부족이, 그죠?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흉노란 명칭은 좌우양실을 갖다가 차지했던 그 세력을 갖다가, 그죠? 이 일대를 갖다가 차지했던 세력이 부터 불옹나가 되면서 중국에서 그걸 나중에 그 당시엔 불옹나라고 한자를 쓴 것이 흉노가 된 거예요. 음이 변해서.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선비라고, 그죠? 제가, 그죠? 선비족. 자, 선비족 보세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선비. 이 선비 말고. 선비 보시면, 그죠? 신선할 선자에 비천할 비죠, 그죠? 그런데 이 선자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선하다는 게 우리 조선할 때 조선 선자죠. 이게 뭐냐면 살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조선이란 말도 여기서 왔어요, 사실은. 선. 자, 보세요, 그죠? 이 선비라는, 지금 발음은 지금 보면 니은 받침이죠, 그죠? 선비. 지금 현재 중국 발음으로 병음하면은 시엠베이 이렇게 발음하게 되어 있는데, 시엠베이라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이요, 보세요. 보시면, 그죠? 한어 병음은 시엠베이인데, 상고 한음은 스르베, 사르베, 발음이 생략하기라고 안 한다, 이 뜻이죠, 그죠? 요게 1번 주에 사르페, 사르였죠, 그죠? 1번 주 가봅시다. 요게 보시면, 그죠? 박스 사카트 올드 차이니즈 리컨스트럭션인데,
지금 인터넷 구글에 가면 상고하는 사전이 다, 단어가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전 맨날 봅니다. 옛날엔 사르페라 그랬다는 거예요.